네, 어제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된 폭행의 상습성 여부에 대해서 당시 이제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지부장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특정 기간에만 본인이 그랬을 뿐이라는 변명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요. 상시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고 체감권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갑질 사례들이 있고 저 또한 그 임영희 씨로부터 사소하게 본인 가방이 어디 있냐라는 질문을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바로 욕설과 폭언을 수시로 해왔던 정황을 볼 때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근데 결국 이제 박창진 전 사무장, 그다음 직원연대 지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폭행의 상습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재판에서 이 변호인이 쟁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상습 폭행과 특수 폭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수 폭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화분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서의 폭행의 도구가 화분이었어요. 근데 네. 화분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러한 물건들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인 직원들이 폭행 이후에도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집에 가거나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를 한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것이 특수폭행으로 보기가 어렵다. 네. 또 상습성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이제 이훈 교수님이 설명을 하셨지만 뭐 평창올림픽 유치활동에 대한 내조나 시어머니 봉양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발적으로 한 네. 것이기 때문에 상습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은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이 아닌 일반 폭행으로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명희 씨가 지난해 구속 심사를 앞두고 피해자 5명과 합의한 것이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내용도 있고요. 근데 조만간에 이제 운전기사하고요. 또 경비원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면은 향후 재판에도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인이 상습폭행에서의 상습성이 없다. 네. 또 특수폭행에서의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지금 5명과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를 한 사람들은 반의사불벌이라고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일반 폭행이면 처벌을 못 하거든요. 근데 특수폭행이나 상습폭행이면 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했고 처벌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는 훨씬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이 향후 재판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요인입니다. 근데 이명희 씨는 이 갑질 폭행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들로 재판도 또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필리핀 그 가사 도우미를 네. 이제 불법으로 이제 고용한 혐의죠. 그 필리핀 그 지사를 그 활용을 해서 연수생으로 위장을 해서 가사 도우미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가사 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F4 비자나 F6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비자를 활용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그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 특이한 것은 검찰에서는 이제 벌금을 구형했습니다만 네. 법원의 입장에서 이것은 국경 안전에 있어서 상당히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징역형을 선고를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한 그 이유 자체는 일단 그 이명희 씨가 그 고령이고 초범이고 남편이 그 사망을 한 뭐 이런 점 등을 고려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 됐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사실상 그 국적 항공기를 마치 그 택배처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서 가구 등등을 그 수십 차례, 수백 차례에 네. 걸쳐서 밀수한 이런 혐의도 재판이 지금 완결 상태에 있는데 경합범 때문에 감경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서 그 형의 선고가 다소 연기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이어지는 재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